먼저 오늘 알찬 강의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강연 주관사인 CJ 나눔재단 도너스 캠프에서는 우리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미래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사업의 주인공들인 우리 미래 세대들의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우선 가장 먼저 CJ 도너스 캠프에서는 CJ가 가장 잘하는 일이죠. 음악, 뮤지컬, 영화 등 네네. 이런 문화적인 사업으로 그 콘텐츠를 창작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게 해주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좀 키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화 창작 활동에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생각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화예술적 활동 자체가 사실은 창의적으로 되기 위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 창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왜냐? 유추, 은유 이렇게 한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바로 마치 태양계의 구조를 원자의 구조에 비유해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밝혀낸 것처럼 네. 사실은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 자체가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드니까 사실은 그런 행동 자체를 우리가 지원하고 아이들이 정말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자체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할 필요 없이 이 교육 사업 자체가 우리 그럼요. 아이들을 네네. 창의성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단히 중요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정답을 찾아가는 것보다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이 문화 창작 활동이 이슈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 문화 창작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좀 뭘까요? 기본적으로 정답을 만들어내는 건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네. 얘기하죠. 정답이라고 하나만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답이 하나인 게 아니라 답이 사실은 수십 개일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답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계산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보단 사실은 기존에 없던 것들을 꺼내고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형 인재를 융합형 인재, 연결형 인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분야의 지식을 다른 분야의 또 다른 지식이나 정보가 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장 잘 매개하는 게 문화이고 예술입니다. 노래, 네. 춤, 미술 이런 행위들이 한 분야의 지식을 다른 분야로 건너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갖다가 재미있게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이 구조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창조적 연결다리가 문화와 예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의 문화가 되고 또 예술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요즘 학문뿐만 아니라 또 대학 과 이름에서도 융합을 사용하는 과들이 많이 늘어나던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예술을 토대로 한 그럼요. 문화를 네, 네, 토대로 네. 한 교육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미래 인재 역량 이야기할 때 요즘 창의성만큼이나 함께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 높아지면 인성이 높아질까? 아니면 인성이 좀 좋아지면 창의성도 따라 높아질까? 이 둘의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심지어는 1960년대부터 지금 최근까지도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도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는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라고 하면 이기적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대답들이 많았어요. 기업에서도 창의적인 사람은 골치를 썩일까 아니면은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까라고 할 때 골치 아픈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이타적인 측면이 분명히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 이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통찰이 오게 돼요. 이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걸 인성이라고 하죠. 네. 중요한 건 성격과 인성은 다릅니다. 성격 플러스 이타성,
그걸 인성 혹은 성품이라고 하죠. 인성이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아주 좋은 대화를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결과적으로 나온다. 이게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좋은 인성이 먼저 수반이 되면 그렇죠. 창의성은 따라온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도 그 부분을 잘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똑똑한 아이들로 만들기에 앞서서 먼저 인성이 좋은 아이, 착한 그렇죠. 아이로 네, 네. 만들면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좀 아이들에게 하게 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모든 경험을 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고전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간접 경험, 바로 네, 독서를 네, 빼놓을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독서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좀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이 좀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걸 우리가 독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건 좀 스피드의 개념이 좀 들어가요. 네. 문학 작품, 음. 예술성이 높은 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많은 은유, 간접적 표현을 많이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책들을 읽는 독서에서는 속도를 줄이시고 한 문장 한 문장에 아주 만끽하고 매료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대신 사전류의 책들은 있습니다. 사전류의 책들은 메타포가 없죠. 은유가 네. 없어요. 모든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류의 책들은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읽는 것, 빨리 읽는 것,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정리해서 읽는 습관들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두 종류로 나누셔서요. 은유가 많은 책과 은유가 하나도 없는 책을 네.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줄이시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속도감을 내보시고 그리고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건 다시금 밑줄을 그시고 네. 그 다음에 요약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다양한 축약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네. 네. 요즘에는 이 독서로 검사를 할 때 얼만큼 많이 읽었나 이런 걸로 좀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메타포가 많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오히려 천천히 그렇죠. 거기 쏙 빠져라. 네, 네, 네. 이렇게 좀 책의 종류를 나눠야 네, 될 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다시 좀 강연에서 강조하셨던 목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까 이 목표와 소원 이야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저는 어렵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팁을 좀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걸요. 달성해야 될 숫자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목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학기에는 학점 4.2 넘기기. 그렇죠. 그러면 딱 어떻게 됩니까? 실패와 그 다음에 성공 둘 중에 하나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실패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목표를 동사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꿈이 돼요. 소원이 되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꿈을 명사화된 직업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실패와 성공 둘 중에밖에 안 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꿈을 교사라고 하지 않고 네. 누군가를 가르치기 이렇게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행동들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동네에서 좀 어려운 분들도 가르쳐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가르쳐보고 내 친구들도 가르쳐본다. 그럼 이것들 사이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나와요. 그걸 목표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갈 길이 분명해지죠. 네. 그래서 명사가 아닌 동사로 먼저 나를 표현하고 나는 어떤 행위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나의 진짜 목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가까운 목표부터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점이 아니라 네. 오늘은 이번 학기에는 도서관에 10번 이상 간다. 이런 동사로 그런 것도 괜찮죠. 네, 네네. 점점 이렇게 네네. 목표를 동사형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을 요즘 많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검색해서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꿈에 대한 이 목표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당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꽤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 중에서도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요. 저는 그런데 그것만 정해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간단한 첫 번째 방법은 있어. 네가 봤을 때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야? 멋있는 거 하라고 해요. 멋있는 거. 왜 아나운서 되셨나요? 롤모델이 네, 있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네.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기업의 임원이나 프로야구 선수보다 제일 멋있었던 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장 멋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가보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진심으로 멋있어 하는 사람의 그 길을 한번 가봐라. 네. 라고 하면 그게 대부분 제일 괜찮은 꿈의 시작, 목표의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우선 내 본능에 좀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네네네. 정말 생활하면서 와 멋있다라고 음. 생각한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봐라. 거기에 오히려 너의 목표가 있을 네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특별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당부를 받은 우리 청년들을 직접 모시고 좀 하나의 질문 정도로 받아볼까 합니다. 네. 네,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 직접 모시고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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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교수님께 직접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해서 네.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문화창의 활동으로 교육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CJ 도너스 캠프에 거는 기대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활동 자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이미 완료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와 예술, 특히 예술 창작 이런 수많은 요소들에는 연결이라고 하는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야의 지식이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생각의 플랫폼, 그 간이 정착력이 문화고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 자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점점 더 창조적으로 만들고 혁신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로 큰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의하도 아닌 그 자체로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유지만 잘 되면 그럼요. 되겠네요. 네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학생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청년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린 강의 중에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너무 어렵고 민망할 정도의 큰 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한테 야, 그건 안 돼. 그거 하지 마. 너희들은 어차피 좀 더 커야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큰 꿈을 가지고 계셔야 평범한 도구를 만나시고도 그걸 가지고 그들과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꿈을 못 이루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큰 꿈을 만드시는 것만큼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남들과 똑같은 도구를 받지만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